네, 저희는 이제 수원 화성 일출을 보고 이제 아침 식사를 먹고 나서요. 지금 여기는 수원 화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제 뒤에 강희갑 사진작가의 수원 화성 사진 개인전 프랜카드가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가 수원 화성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세계유산 수원화성 강희갑 사진전, 제목은 성광의 빛 수원화성 해서요, 1월 30일서부터 2월 25일까지 수원화성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개인 사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원화성 박물관 쪽으로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은 강희갑 사진작가님의 개인 사진전 되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는 수원 화성박물관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정조대왕과 이제 수원 화성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수원 화성이 개요죠. 네 개, 강릉 네 개. 현재 위치 중 가운데. 전시 설명할 때 영상 좀 찍어서 이제. 오늘 전시가 성곽의 빛 수원 화성. 네,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해왔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시에 이어서 제가 작년 4번의 개인전 했는데요. 4번 개인전 중에 3번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시였습니다. 한 번이 남한산성에 있는 경기도 세계유산 센터에서 했던 남한산성 사진전. 두 번째가 9월 달에 국회에서 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전. 11월 달에 이 근처에 있는 수원 연화장에서 했던 수원 화성 사진전. 세 번을 다 유네스코 유산 관련된 전시를 했는데요. 그게 2년이 돼서 오늘은 수원 화성의 작년에 이어서 하는 수원 화성 사진전입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수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종 각양의 아름다운 빛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성곽에서 5.74km의 성곽으로 이어지는 빛에 따라서 나오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고요. 그 작품들을 가지고 오늘 전시 제목을 성곽의 빛 수원 화성 사진전을 했는데 오늘이 34번째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한지 이제 만 10년이 됐어요. 2014년 4월 달에 첫 번째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번, 4번 정도의 개인전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번 전시가 34번째 개인전이고요. 이 박물관 전시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전시인데 앞으로도 이 전시에 이어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된 전시를 계속해서 이어가볼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거는 제 지인들이 3단 화환 아시죠? 다 버리잖아요. 잠시 쓰러지는 3단 화환 대신에 이런 액자 화환을 보내서 저한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제 지인들이 이제 선물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 이 작품을 제가 가져갈 필요가 없어서 이 수원 지역에 있는 비영리 재단 시설
이게 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작품들을 전시 끝나고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할 거고 앞으로도 대량으로 나가는 저희 사업부터 나가는 작품들은 받는 분하고 협의해가지고 남는 것들은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사회복지회 70년 된 복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해가지고 제가 남는 액자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주면은 거기서 전국에 있는 그런 비영리 재단에 기증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지인들이 보내온 액자 화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박물관에서 다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준 거고요. 여기부터 화성박물관의 제1기획실 전시관입니다. 오늘은 40점의 수원 화성에 관련된 전시를 했는데요. 이 화성 작품들이 47개 정도의 시설물에 있는 각종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작품들을 다 담았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딱 요만큼이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을 5.74km 도는 동선에 따라서 배치를 거의 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게 연무대. 수원 화성은 두 개의 큰 장대가 있습니다. 동장대, 서장대. 장군들이 거처하면서 명령 지휘를 하는 장소를 장대라고 하는데요. 그 장대에 동장대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동장대인데 여기는 군사들의 훈련시키던 장소라고 해서 연무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수원 화성은 제가 이사 온 지 2020년 3월에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작가들도 그렇고 수원에 계신 분들은 화성은 일몰이 좋은 곳이다. 야경이 좋다. 그렇게만 해요. 저한테 아무도 일출이 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저는 일몰을 열심히 찍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누굽니까? 일출 작가잖아요. 수원 화성이 일몰 못지않게 일출이 더 아름답고 더 많은 공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동장대입니다. 동장대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데 동장대는 아침에 문을 열고 닫습니다. 전체 5.74km의 성곽들은 다 동시에 24시간 개방하는데 문을 닫는 곳들이 동서남북 큰 문에 출입하는 문 그리고 동장대는 닫았다가 아침에 엽니다. 겨울 같으면은 이게 열린 상태에서 이제 해가 뜨는데 여름에는 5시 10분 해가 뜨잖아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열리는 시간 맞춰서 찍기 위해서 4월달, 5월달에 가서 찍었던 작품들이고 이거는 4컷을 찍어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찍어서 크랍을 해버리면 해상도가 다 떨어집니다. 4컷을 찍어서 합쳤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동장대인데요. 동장대에 요 뒤로 들어가면은 이런 벽돌이 있는 모습에서 이런 동장대 사이로 비치는 해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연무대입니다. 그리고 연무대의 저런 서각이죠. 글씨 쓴 글씨도 굉장히 힘 있는 글씨고요. 여기서 보이는 금강대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고 반대에서 지금 반대라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 있나요? 창녕문. 요 뒤에 창녕문이 있거든요. 창녕문에서 반대로 오면은 일몰이 보이죠. 그래서 일출이 보이는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곽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반대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올 수 있어서 많은 곳이 일출 일몰이 가능한 장소가 됩니다. 요 창녕문에서 요 동장대에서 반대편에 보이는 창녕문을 보고 찍은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떨어지면은 더 보름달이 커질 수 있지만은 더 멀리 가면은 이 광경이 안 보이겠죠. 이 성곽을 넘어서야 되니까 성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딱 동장대에서 보이는 지점은 저렇게 창녕문을 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창녕문하고 연무대 사이에 있는 게 동북공심돈입니다. 수원 화성은 3개의 공심돈이 있습니다. 이 공심돈은 무기라든지 물자를 보관할 수 있게끔 가운데 비워놓고 보관 장소가 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원도 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별이 안 보인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시하면서 24시를 남기고 싶어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 별을 이렇게 찍어보고요. 이거는 12시 되면은 이 성곽의 불들이 다 꺼집니다. 꺼지고 나서 찍어야지 노출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불이 있을 때는 불이 밝아서 이게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시 지나 찍었는데 이게 2월달이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추운 날 밤 12시 넘어서 제가 2시까지 찍었던 작품인데
2시까지 추워서 못 있어서 이걸 걸어놓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카메라.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의식, 시민의식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그대로 카메라 혼자 작업한 겁니다. 팔달물입니다. 팔달물은 여기 차가 엄청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출이 가장 힘들었던 곳이 팔달문이었습니다. 제가 4개 큰 대문에서 일출을 남기려고 했는데 팔달문은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차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이미 건물 사이로 막 해가 뜨면서 이미 일출의 기운이 다 없어진 날도 너무 많고 그래서 겨우 하나를 팔달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날은 이 차가 지나가고 없는 시기에 빨리 들어가서 찍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창녕문하고 동부공심도를 동장대 앞에서 찍었던 파노라마 컷입니다. 이날은 제가 근무하다가 수은이 근무실에 근무하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런데 날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이 하늘, 이 사진에 날 뜨는 게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이지. 그래서 수원 화성을 한 바퀴 다 돌으면서 이날 이 맑은 하늘에 전체 시설물을 다 찍은 날이에요. 이 작품은 이것도 4컷을 찍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낮 시간이에요. 한 1시, 2시 찍었는데 사람이 없죠. 네. 이 사람이 없는 작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역에 2시, 3시에 사람들이 엄청 다니는 길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워서 안 나왔던 날이에요. 네, 이날 저는 이제 막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았던 날입니다. 그 대신에 아름다운 작품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저 프라잉 수원이라고 에드번에 올라온 모습까지도 딱 잡힌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 에들론드 네, 저도 한번 저걸 아직 못 타봤어요. 타봐야 되는데 이거는 동양의 일몰이죠. 아까 일출이었죠. 이건 일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태양 이상이에요. 태양 이상이 태양이. 그렇지 않나요? 태양이 2개예요. 왜 2개일까요? 여기 동장대 기둥을 사이에 태양을 사이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동장대 기준으로 태양이 2개가 나눠진 것처럼 쫙 번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2개의 모습을 가지고 빛이 번져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일몰이고요. 사람 없어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람이 크게 나오면은 작품들 쓰기에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모델을 찍기 전에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지나가고 멀리 사람들 안 올 때 막 찍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건 5컷 찍은 거야. 5컷을 합치는 작업을 해야지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에서 이 동북포루의 작품들이 이게 별절이 다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다 그렸던 게 동북포루입니다. 여기는 일출, 일몰을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봄, 가을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벚꽃도 굉장히 이쁘게 피고요. 벚꽃이 지나면서 철쭉이 피고 가을 되면은 벅새가 피어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작품은 찍을 때는 8컷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 잘린 것만큼의 저만큼 작품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도심이라서 이걸 자르고 요것만큼만 잘라서 전시한 겁니다. 엄청난 큰 작품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걸 나중에 10m, 15m 이런 작품을 그럴 생각으로 8컷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작품은 원래 8컷으로 되어 있는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만큼 했고 요 비슷한 작품이 수원시 연화장 지난 11일날 전시하면서 수원시 연화장이 하나를 끌었어요. 그거는 여기서 요만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원시 연화장 가시면은 1층에 로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작품을 잘린 것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그려놨고 요거는 똑같은 곳의 일출입니다. 소나무를 기준으로 여기 일출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동북부로. 그리고 요 밑에 지금 보시겠지만은 방화수중에서 보이는 동북부로 일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방화수중에서 보면은 아래 있는 연못, 용연에서 그리고 동북부로에서 같이 보이는 일출 광경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방아수를 올라가는 걸 지금 공사 중이라 막았어요. 그 방아수를 올라가면은 그런 일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못하고 동목불에서 뜨는 일출. 이제 이거는 봄의 철쭉입니다. 제가 이사 와서 2020년 이사를 수원으로 왔는데 그때 오자마자 그 다음 달에 이 아름다운 봄의 풍경 그리고 일몰의 풍경을 보자 그래서 찾았던 건데 그날 이제 굉장히 철쭉이 잘 펴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해는 지고 나서 불이 들어오는 야경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경이 들어오는 게 성곽에 불이 들어오는 게 해가 지고 나서 해가 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는 시간이 뭐 건물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원 지역에 해 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지는 시각을 기준으로 한 15분 지나면은 성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때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파랗고 밑에 분홍빛에 이제 철쭉이 있고 불은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는 해가 지기 전에 이날은 흐려서 일단 구름이 없는데 약간의 이 노을의 느낌만 나는 그런 철쭉이고요. 이거는 가을에 작년 가을에 이 억새가 다 피기 전에 이제 피려고 할 때 이제 억새의 배경으로 노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봄, 가을, 아침, 뭐 저녁, 노을 이렇게 있고 이거는 번개죠, 번개. 그래서 번개 치는 걸 찍었는데 번개 치는 걸 보고 사진 못 찍어요. 번개 눈에 보이면 이미 지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번개를 찍기 위해서 세팅을 합니다. 무도를 마치 세팅해 놓고 번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운 좋게 번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를 찍는 거예요. 이날도 서울에서 일을 보고 수원을 넘어오는데 막 번개 치더라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번개 찍어야지. 열심히 왔어요. 와서 상갈 때 거치해놓고 딱 하나 누르고 있는데 그때 번개가 쫙 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번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러고 나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컷이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카메라가 금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번개 컷이에요. 그래서 거치해놓고 한 10m 떨어진 곳을 보고 있는 거죠. 내 카메라가 안 터져야 되는데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찍은 겁니다. 다행히도 저 번개가 그날 마지막 번개가 걸린 거고요. 동목포를 내려서면은 방아수정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전체 수원 하성의 전체 시설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 그럽니다. 이게 강릉인데요. 이 방아수정하고 밑에 있는 용연 건물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게 용연 방아수정 좀 전에 지나왔던 동목포로 이렇게 다해서 야경이 들어오면은 이 연못에 반영이 됩니다. 이 반영된 작품은 각기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달이 뜨고 그리고 이 달이 뜨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름에 거의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보름달은 보통 해가 지면서 보름달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해에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 차이 나지만은 그래서 달이 떠서 이만큼이 올라와서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달 월출하고 나서 한 2시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이 시간이 보름 가까운 그런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방아수르정이 있고 이거는 야경입니다. 그래서 동북 방아수르정하고 멀리 있는 장화문까지를 한꺼번에 담은 그런 야경을 찍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야경들이 수원 와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는 야경보다 일몰보다 일출을 찾으려고 이제 수원 와서는 다니고 있고요. 방아수리 내려오면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이 화홍문입니다. 그래서 수원 하성에 2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북문, 북수문, 북쪽에 있는 수문, 남쪽에 있는 남수문. 근데 북쪽에 있는 수문을 화홍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화문에서는 이런 7개의 문, 홍해문이라 그러는데 이 홍해문에서 흐르는 물보람 이걸 화홍간창이라고 하는데 수원 8경 중에 하나로 이름 난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항상 이런 광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큰 불이 내려야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가 그렇게 해야지 태풍 지나가서 2, 3일 정도가 딱 이런 광경을 만날 수 있는 광경인데 태풍이 막 내린다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 개체 내려갈 수가 없고요. 태풍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물이 좀 내려가고 이 길들이 양쪽에 길이 뚫릴 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찍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그 인도에서 잠깐 들어가서 한쪽 발만 걸쳐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화홍간창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물 속에 제가 들어갔어요. 신발 벗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예 물 속에서 위를 찍은 겁니다. 바로 아래로. 그래서 바로 아래 이 제 앞으로 물이 떨어지는 그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찍어서 화학관창의 느낌을 더 나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물 속에 못 들어가게 이 바리케이트 막혀 있습니다. 난간으로. 빨리 찍어 나왔죠. 보통 화학물은 이렇습니다. 물이 잔잔합니다. 아주 적고요. 잔잔한 물 사이에서 위에 있는 반영 찍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이 화학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찍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요 사이에서 이제 밤에 한 불이 꺼지기 전에 했으니까 11시쯤 됐을 겁니다. 이거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1시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시간. 이 별들의 지금 이게 지나가는 거는 이게 뭘까요? 이게 막 줄이 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 비행기가 깜빡깜빡깜빡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나타나는 거고요. 요 지금 요 선은 요 까맣게 있는 한 점이 하얗게 있는 한 점이 북극성입니다. 예,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은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구도 한 바퀴 같이 도는 거죠. 근데 지구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 도는 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360도를 돕니다. 한 시간에 15도를 도는 거죠. 360도에 24 나누면은 15도 각도를 보고 이 북극성에서 보고 이 각도가 15도보다 더 많아지면은 1시간이 넘은 거고 15도 미만이면은 1시간보다 적게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1시간을 계속 찍으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라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다운돼요. 그래서 30초, 20초를 계속 찍게 만듭니다. 카메라가. 그러면 계속 찍어서 그걸 합치면은 점점점점 있는 별들이 합쳐지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 있는 궤적 사진을 그렇게 찍습니다. 수원이 매년 미디어 아트쇼를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데 작년까지 3회를 했어요. 첫 번째가 화수문에서 했고요. 두 번째가 화홍문에서 했고 작년은 장룡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미디어 아트쇼에서 찍었던 화홍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날은 더 잔잔했어요. 이 물결이. 그래서 이 위하고 가끔 뻗거나 바꿔놔도 모를 거예요. 이거. 반영이 네. 정확하게 나왔네. 이 밑에 보면은 와서 자세히 보더라도 물결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운이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물결 기본 조금씩의 물결들이 있거든요. 물이기 때문에 티가 나죠. 새가 한번 지나가든지 내렸다 가면은 잔잔하게 파문이 일듯이 그런 게 있는데 이날은 그게 없었고 이날도 거의 없던 광경에서 이게 지금 밤에 보면은 이런 게 화홍문의 광경입니다. 이렇게 돌면은 이제 화홍문을 지나면은 나타나는 게 어디가 나타납니까? 창룡문 그리고 장암문. 화홍문을 지나면은 나는 게 장암문이 나오죠. 그래서 장암문입니다. 장암문 가기 전에 포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포루는 포를 쓰는 포루예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데 동쪽에 치우쳐서 북동포루의 노을입니다. 이거는 동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지점에서 일출을 찍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저녁에 노을이었어요. 왜 노을? 이날은 하늘 360도 전체가 붉은 빛으로 빛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밤에 밤에 일몰을 찍는데도 동쪽 하늘이 저렇게 붉어서 일출 같은 포인트 지점에서 일몰을 찍었던 거고요. 그걸 지나면 장암문이 나타납니다. 이 장암문도 아까 저렇게 있는 이 맑은 날 여름에 한 바퀴 돌면서 찍었던 작품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거 거의 엄청 뜨거웠던 날이었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장암문을 찍은 거고요. 이 장암문에서 저는 일출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일출은 대부분이 작년, 재작년 말 이렇게 찍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대, 장암문의 양쪽으로 적대들이 있습니다. 북동 적대, 북서 적대. 이거는 북서 적대에서 보는 이 장암문의 일출입니다. 요거는 성 안에 찍은 거고, 이게 성 밖에서 찍었던 일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서 적대. 북서 적대는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적대가 훨씬 더 웅장하고 커 보입니다. 각도 보면 굉장히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북서 적대고 일출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작년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눈 왔었잖아요. 그때 돌면서 찍었던 눈 쌓인 광경들입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비슷하게 찍었던 내용들이죠. 이건 일출이고요. 이거는 일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서적대에 찍었다 그러면은 일몰은 북동적대에 와서 장안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명이 노을이 지고 해가 떨어지고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노을하고 야경하고 일몰을 동시에 잘 볼 수 있는 게 이 장안문 이쪽 북동적대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가 장안문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곳이 장안문을 지나면은 화서문이 나옵니다. 그 화서문은 저기인데 지금 공간 때문에 여기에 팔달산 위에 올라가는 화서문 지나서 나타나는 게 팔달산을 지나고 꼭대기에 있는 게 장대 중에 하나, 서장대. 그걸 화성장대라고 부릅니다. 그 화성장대의 모습들을 담은 게 이쪽 광경입니다. 그래서 화성장대의 일출이고요. 대부분 일출들을 다 그러시잖아요. 보면은 일출 포인트 가면 앞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해가 잘 보인다고. 다들 앞에 있잖아요. 그 똑같아요. 뭐 거기서 보는 거나 여기서 한 10발자국 뭐 떨어져서 보는 거나 해는 안 보이는데 서로 사람들 안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그래요. 화성장대 올라가면은 여기 난간이 있거든요. 다들 난간에 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이는 일출은 수원 시내에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산에서 보이는 일출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심의 일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보다 요 뒤에 한 20, 30발자국만 떨어지면은 또 다른 각도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시설물이라든지 필요한 피사체를 넣기 위해서는 그 지점보다 더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장대 일출을 더 뒤에 와야지 앞에 가서 찍으면 뒤에 있는 일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삽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성장대가. 그러니까 정면을 찍는 것도 있지만 이 옆으로 찍으면서 나오는 이 선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화성장대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있고요. 밤에 찍으면 이런 모습도 앞에 정면을 찍으면은 밤에 이런 푸른 기운. 밤이 금주색이 아닙니다. 하늘은 금주색이 아니고 파란 기운을 태양의 기운이 약간 남아있더라 다 파란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두운 밤에도 왜냐하면 하늘은 저 밑에 있는 각도에서 비치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파란 기운을 띱니다. 그래서 그 윤석중 씨 그 동요 작가님의 은하수를 보더라도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푸르게 보이는 거죠. 제대로 보는 하늘은 푸른색입니다. 밤하늘이. 그래서 푸른 하늘에 이런 밤하늘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 하늘 배경으로 별을 많이 찍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 어딘가를 강조하는 건물들을 일부만 살리면은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줍니다. 작품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 작품들을 그냥 이 전체 서장대를 다 찍으면은 밋밋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요 필요한 부분만 찍으면은 굉장히 강한 느낌이라든지 보는 사람들 작가라든지 보는 사람들 시선을 좀 더 끌게 만들다든지 다른 여운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이런 작품들입니다. 여기까지는 화성을 바로 앞에서 봤다 그러면 이거는 멀리서 보는 겁니다. 한 1km 지점, 떨어진 지점. 그러면은 이 화성장대 피사체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 작아지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그 달은 작아지지 않죠. 항상 그 위치에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감이 잘 나타내면서 떨어지면은 합성하지 않지만은 합성하거든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달이 해가 여기 뒤에 걸리기도 하고요. 좀 더 멀리 가면 이 태양이 그대로 이 화성장대를 먹어 삼켜는 그런 장면도 찍을 수가 있고요. 이 달이 좀 더 멀리 가면 이 달이 그대로 이 꼭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장대 뒤로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런 작품들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 찍은 게 아니고 그 이제 2, 30컷을 계속 움직이는 컷을 찍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크게 쫓겨나 찍은 사진도 있고 가까이 찍은 사진도 있고 줌을 뭐 한 300mm 찍을 때도 있고 800mm 찍을 때도 따라서 이 작품들을 원하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게요. 이 달이 막 몇 초 만에 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서서히 지잖아요.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화성장대 지나면 나타나는 앞문이 하나 있는데 요 뒤에는 군사 용도로 만들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용도라 그러거든요. 그 용도 가는 길에 있는 앞문입니다.
용도를 통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문. 이제 거기에 있는 철쭉인데요. 저 벚꽃인데 제가 이사 오자마자 이제 아는 분이 수원 화성에 벚꽃이 진짜 좋다. 구경을 해야 된다 해서 따라가면서 소개받으면서 만났던 벚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 봄에 갔었는데 이 밑에 있는 벚꽃들이 많이 죽었어요. 가지가 이 죽은 가지가 걸쳐 있으니까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분에게 그 가지 좀 쳐달라 올해 죽은 나무 가지는 그러면 가지가 죽지 않은 가지들만 있고 꽃이 피면은 이런 모습을 남길 수 있는데 이거 찍어도 죽은 가지 축축 쳐져 있으니까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일하게 이 처음 정조 때 만드셨던 그런 성곽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화성의차부터 이렇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사람도 안 다녀야 되고, 그 화성의차도 이 화성을 살리기 위한 주요 또 이제 이 건물이 그 차잖아요. 저것도 살려야 되고, 이 차들은 안 나와야 되고, 사람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몇 번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컷을 찍었는데 5컷 찍는데 중간에 또 튀어나오면 다시 또 5컷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컷 찍어서 합친 것이라서 이런 게 더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뭐 수원시나 경기도하고 10m 뭐 한 병 다 걸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는 10m 하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은 재원차 못하고 누군가 이게 작품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전시하자 했을 때 10m든 15m든 그런 작품들을 진짜 요 벽면 가득히 한 작품으로 걸어서 압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들 해보고 싶거든요. 요 화성문에서 이제 이 화성문 일출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 밖에 지은 거고 성 위에서 화성문에서 보이는 이 너티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굉장히 잘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봄에 너티나무, 여름은 좀 더 짙푸른 그런 너티나무, 가을에 단풍이던 너티나무, 겨울에 눈 온 너티나무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이 계절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은 이게 딱 한 컷이 안 잡힙니다. 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여기 해가 뜹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찍기 좋은데 겨울철에는 파노라마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해가 여기 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잡으려면 이제 여러 컷 찍어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겨울 일출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눈 왔잖아요. 그 눈 왔을 때 찍은 겁니다. 눈이 왔으니까 뭐 동네 개들, 동네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걸 찍는데 한 20분 걸렸습니다. 언제 또 눈 올지 모르고 이런 광경을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2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겨우 사람이 이게 없죠? 여기 몇 사람 있는 그 광경을 만나기 위해서 20분 기다려서 요 한 컷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 힘들게 찍었지만 많이 보람이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성곽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행궁입니다. 정조대왕께서 여기에 정착할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궁궐을 짓는 거잖아요. 전시 목적보다는 궁궐로 사용하고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게 수원 화성이기 때문에 행궁의 모습 들어가서 있는데 행궁 안에가 해경궁 홍씨, 정조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모시기 위한 별도집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해경궁 홍씨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연세에 있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어머니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방안에서 하는 것도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런 공간도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해경궁 씨의 환갑잔치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갑잔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10년 한 거예요. 해경궁 씨가 50대 때 환갑잔치를 여기서 하기 위해서 10년 계획으로 이 수원 화성 설계를 1794년도에 착공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환갑이 되기 전에 1796년 2년 만에 이 수원 화성이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환갑잔치는 훨씬 뒤에 이어서 했던 건데 지금 행궁에 들어가면 그런 환갑잔치를 했던 상이 다 이게 모조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눈이 왔었고요. 눈이 오고 나서 이제 눈이 오는 거 보고 화성을 달렸죠 제가. 그래서 화성에 눈 온 광경을 찍고 지나니까 눈이 그쳐서
눈 거친 광경을 이렇게 찍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있는 저 눈이 쌓여있는 저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가 이 화성을 찍을 때 심었던 나무라 그래요. 그 나무 그러니까 지금 1790년도니까 500년? 500년 됐나? 400년? 232년이니까? 네, 232년입니다. 네. 2년 전년. 네, 그래서 조선왕조 중에서 반 정도의 넘는 기간들을 이 나무가 지켜온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던 건데 저는 이 나무에 이런 윤곽들이라든지 오래된 나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하면서 이 비슷한 게서 이 신풍루, 행궁 신풍루의 앞에 모습만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나무가 있는 사진을 이번에 이 마지막 행궁의 메인 작품으로 걸었는데 어제 이제 이분이 한 분이 오셔서 이 작품에 점 찍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눈 오는 이 행궁 모습까지 판매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해가 뜨고 그리고 밝은 날 해가 지는 시간 야경이 들어오고 밤에 별이 뜨는 시간까지 24시간의 수온 화성을 남기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분주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을 돼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수원 투박이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수원 투박이는 아니고 3년 됐지만은 수원을 제 고향같이 여기는 작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붙이기만 하면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래서 이렇게 오늘 40,000의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역사적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원 화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도 못 본 뭐 많이 다녔지 못 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기록 남기고 이런 기록들이 또 후대에 넘어가면서 더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수원 화성을 방문케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에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진짜 사진 하나 남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네요. 영혼을 담으신 네. 전시네요. 그래서 역시 우리 강희갑 사진 작가님이십니다.